4장 지지와 저항, 가장 중요한 차트 패턴. 공사,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가장 중요한 차트 패턴이다. 왜 그런가?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매번의 매매 때 당신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얼마나 손해를 볼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치 포커를 치면서 상대방의 손에 어떤 카드가 들었는지 훤히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당신이 항상 딸 수는 없겠지만 그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지지와 저항, 가장 중요한 차트 패턴. 제이크가 쿵쿵 발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가까이 있던 의자를 발로 찼다. 바닥에는 플러시 카펫이 깔려 있어 다행히 의자가 멀리 가지 않았다. 의자가 컴퓨터에 가서 부딪힌 일은 정말 질색이다. 그는 두 손으로 가는 백발을 뒤로 쓸어 넘기더니 마치 행주를 쥐어짜듯 손을 비틀었다. 나는 그가 방안을 거닐면서 카펫을 뭉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가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해 있는지 알아서 얘기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가 의자를 책상 곁으로 끌고 와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건강보험회사가 내 보험료를 40%나 인상했어요. 40%나. 지난번에 25% 인상한 뒤로 겨우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믿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양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지금 농담이 나와요? 나는 사실 방금 시장에서 큰 횡재를 한 터였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냥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펑펑 쓰면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죽는 건 어때요? 하나도 안 웃겨요. 보험회사의 흡혈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내가 쓸모도 없는 무슨 쿠폰이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에 거의 $300나 지불한다는 걸 아나요? 그 사람들은 단체 할인을 받으려면 그런 멍청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돈을 크게 벌어서 그 보험회사를 산 다음에 임원들을 전부 잘라버리는 건 어때요? 마치 새로운 생명의 피라도 수혈받은 것처럼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것은 그가 다시 제이크 머피로 돌아왔다라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못 본 척하고 주식 거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야 할 건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에요.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가장 중요한 차트 패턴이다. 왜 그런가?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매번의 매매 때 당신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얼마나 손해를 볼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치 포커를 치면서 상대방의 손에 어떤 카드가 들었는지 훤히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당신이 항상 딸 수는 없겠지만 그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을 영리하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함정을 피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지와 저항이란 무엇인가? 지지와 저항은 주가가 멈추는 지점으로 보통 영역, 즉 가격의 범위로 나타난다. 예컨대 지지 영역은 압도적인 매수세가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저항 영역은 압도적인 매도세가 주가 상승을 중단시키는 곳이다. 만약 주식을 $8에 샀는데 주가가 $10가 됐다고 다시 $8를 떨어지면 당신은 다시 $10가 되면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가가 $10로 상승하면 마치 공이 벽에 맞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곧 다시 주저앉을 것이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매도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아버리고 나면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려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치솟아 버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서
앞서의 상황에서 주가가 원래의 수준으로 떨어지면 냉큼 사버리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주가를 지지하고 튼튼한 바닥이 만들어진다. 매수세가 충분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매도 세력이 강하면 주가가 바닥을 뚫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상이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원리다. 지지와 저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 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어디서 형성될지 예측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차트 패턴으로서의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주가가 10달러에 8달러로 주가가 10달러에서 8달러로 그리고 다시 10달러로 올랐다고 폭락했다고 하자. 이런 가격 패턴을 이중천정형이라고 한다. 대문자 M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중천정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중천정형 같은 차트 패턴은 지지 영역 또는 저항 영역, 즉 주가 움직임이 멈추는 곳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림 4.1의 예를 보도록 하자. 차트 오른쪽에서 천정 1, 천정 2, 천정 3으로 이루어진 3중 천정형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세 개의 고점은 모두 비슷한 가격 수준인 46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덮개가 내리누르고 있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 주가가 고점들 사이에 있는 가장 낮은 저점 아래로 떨어지면 유효한 차트 패턴으로 3중 천정형이 완성된다. 이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말은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다. 심지어 그림 4.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당한 낙폭을 기록하기도 한다. 3중 천정형 아래에는 5월의 고점에 의해 형성된 지지 영역이 존재한다. 그림에서는 이를 긴 수평선으로 표시했다. 천정 1과 천정 2 사이의 하락은 이 지지선에서 멈췄다. 이 지지선은 12월의 저항선으로 바뀐다. 9월 저점을 기록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대친 삼각형의 꼭지점 가로 열고 두 개의 추세선이 만나는 곳 가로 닫고으로 후퇴했다. 어떤 사람의 바닥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장이 되는 것처럼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것에 유의하라. 주가가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은 지지선이 된다. 확대 바닥형의 두 추세선은 지지 영역 가로 열고 아래쪽 추세선 가로 닫고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위쪽 추세선을 보여준다. 이 안에서 주가는 추세선과 만나면 다시 튕겨진다. 마치 물폭탄을 던지면 노는 아이들이 모습과 같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폭탄을 던지면 상대는 그걸 받아 원래의 아이에게 되던진다. 이런 식으로 물폭탄을 던지고 받으면서 아이들은 서로 멀어진다. 확대 바닥형도 이렇게 추세선의 사이가 벌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물폭탄이 터져 아이가 물에 흠뻑 젖는 것처럼 주가도 패턴을 허물어뜨리고 위로 날아오르거나 아래로 떨어진다. 대칭 삼각형도 이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로 멀리 있다가 물폭탄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 추세선은 점점 좁아들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만난다. 위와 같은 패턴에서 추세선은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 어디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당신은 추세선을 보고 앞으로 어디서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 형성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피보나치 되돌림. 주가는 계단을 타고 근심의 벽을 올라간다. 하지만 이때 되돌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것을 예상하고 이를 거래에 활용해야 한다. 그림 4.2의 왼쪽 아래에서 주가가 A에서 B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라. 여기서 상승폭의 38%, 50%, 62%를 되돌리는 것이 주식이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높은 가격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A의 저점은 65.88이고 B의 고점은 76.07이다. B에서 상승폭이 10.19의 62%, 6.3178배를 되돌림하면 약 69.75가 된다. 차트상에는 이 가격 수준의 수평선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50%와 38% 되돌림 수준을 수평선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 움직임이 62%의 되돌림 뒤에 C에서 다른 상승세로 바뀌는 것에 주목하라. C에서 D로의 주가 상승을 따라가 보면 50% 되돌림 수준 가로 열고 이 지점 가로 닫고 근처에서 지지선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주가가 E에서 F로 상승한 뒤에는 대칭 삼각형의 저점에서 지지선이 형성됐다. 고점 F에서 38% 되돌림한 수준이다. 38, 50, 6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피보나치 수열 1, 2, 3, 5, 8, 13, 21에서 나온 것이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각 항은 이전 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인접하는 두 항의 B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진행하느냐 가로 열고 예컨대 8분의 5, 13분의 8, 21분의 13, 점점점 가로 닫고 아니면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느냐 가로 열고 예컨대 점점점 5분의 8, 8분의 13, 13분의 21, 점점점 가로 닫고에 따라 각각 1.618 또는 0.618에 수렴한다. 이 비를 이용하여 38, 50, 62%라는 값을 얻었다. 예컨대 38%는 0.618, 1.618에서 나온 값이다. 로버트 피셔와 젠스 피셔는 캔들스틱 피보나치 그리고 차트 패턴 거래 도구 2003년에서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근사한 설명을 제공하고 자연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얼마나 빈번히 찾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되돌림 현상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는 주가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방향을 바꿀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장기 거래를 할 때 상승장에서는 대개 62% 되돌림 수준의 가격보다 몇 센트 아래의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둔다. 그 정도의 손실 제한 주문에 걸리면 주가는 계속하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이 다소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익을 내면 파산하는 법은 결코 없으니까 말이다. 그림 4.2에서 흔히 나타나는 두 개의 차트 패턴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깃발형으로 이처럼 종종 가파른 상승 또는 하락 움직임 중간에 나타날 때는 반기형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대칭 삼각형인데 두 개의 추세선이 만나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지지 영역 또는 저항 영역이 된다. 주석 반기형, 깃발형, 페넌트형 그리고 삼각형 가로 열고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대칭 삼각형 가로 닫고 같은 차트 패턴은 때때로 주가 움직임 중간에 나타난다. 천정과 바닥, 그림 4.2의 알파벳 E에 형성된 바닥은 천정 B의 가격 수준에서 멈췄다. 또 대칭 삼각형의 바닥은 D의 오른쪽에 있는 천정의 가격 수준에서 형성됐다. 다른 차트를 보더라도 대부분 주가가 이전의 천정이나 바닥에서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내 친구 한 명은 1987년의 대폭락 바로 전에 유명한 뮤추얼 펀드에 $1,500를 투자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서 그녀의 투자금을 뮤추얼 펀드에 $15,000를 투자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서 그녀의 투자금은 $11,500로 줄어들었다.
대폭락에 놀랐던 그녀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원금을 회복하자마자 팔아버렸죠. 다른 사람들도 그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매도 압력 때문에 주가가 두 번째 천정을 형성하고 이중 천정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런 집단적 행동 때문이다. 천정이나 바닥이 평균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형성되면 그 뒤에 주가가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반전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라. 반전은 일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움직임이 그 지점에서 상당히 애를 먹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천정과 바닥의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을 연구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내가 정확히 어떻게 연구했는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대개 주가는 차트 패턴을 이탈한 뒤 이전에 천정이나 바닥에서 움직임을 멈춘다. 표 4.1에 그 결과를 정리해 놓았다. 상향 이탈 시 주가가 이전의 천정에서 멈출 확률은 26%, 하향 이탈한 주가가 이전 천정이나 바닥에서 멈출 확률은 27%로 대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주가가 차트 패턴을 상향 이탈하여 이전의 바닥 수준의 움직임을 멈추는 확률은 예외적으로 19%였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이전의 바닥 또는 천정에서 멈추는 걸까? 한 예로 주가가 하락하여 계속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과정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 추세가 반전되면 주가는 상승하여 이런 저점 가운데 하나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예컨대 그림 4.1에서 8월에 형성된 확대 바닥형의 천정 B는 이전 바닥 A 수준에 형성됐다. 앞서 얘기한 이유로 그 가격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매도세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수평 밀집 구간. 밀집.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 밀집 구간. 주가가 상승세나 하락세의 횡보세로 바뀌는 밀집된 가격 구간. 수평 밀집 구간. 주가가 상당한 시간 동안 가로 열고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가로 닫고의 비슷한 가격대 내에서 움직임을 갖는 수평 형태의 밀집 구간. 구간 내의 고가나 저가가 평평한 것이 우선적인 특징이다. 수평 밀집 구간. 수평 밀집 구간은 주가 움직임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다. 주가는 이 구간에서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비슷한 가격대가 이어지지만 이때의 천정과 바닥의 모양은 일정치 않다. 그림 4.3은 몇 개의 수평 밀집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A 아래에서 단단한 벽 모양을 하고 있는 수평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라. 구간이 그다지 넓거나 길지는 않은데 이 구간이 HCR1의 가격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HCR1은 주가 움직임이 보다 느슨한 형태를 하고 있다. HCR2는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주가는 구간의 상단을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고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로 열고 11월의 1개월간 12월의 반등시 고점 가로 닫고 또 11월의 경우 주가는 이 구간의 하단을 몇 차례나 건드리면서 계속됐다. 이제 역머리 어깨형을 보자. 그림 4.3의 패턴은 어깨가 되는 두 저점 가로 열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가로 닫고 두 저점이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 형성되어 머리로부터의 거리도 비슷하다. 머리는 어깨의 저점보다 충분히 낮다. 종가가 이 패턴의 겨드랑이를 연결하는 목선 위로 형성되면서 돌파가 일어났다. 돌파가 일어나면서 이 패턴은 유효한 머리 어깨형이 됐다. 즉 거래에 이용할 만한 패턴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평 밀집 구간에 주의해야 한다. 주가는 얼마나 자주 수평 밀집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멈추는가. 어떤 차트 패턴에서 상향 이탈이 일어날 경우 30%는 주가가 이전의 수평 밀집 구간 수준에 도달하여 반전된다.
하향 이탈의 경우에는 그 빈도가 좀 더 높아 수평 밀집 구간 수준에서 주가 움직임이 멈출 확률은 35%다. 전 고점이나 전 저점보다 수평 밀집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 중단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따라서 거래하기 전에 늘 수평 밀집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석, 목선, 저점, 가로 열고 머리 어깨형의 경우, 가로 닫고 또는 고점, 가로 열고 옆머리 어깨형의 경우, 가로 닫고 저점 또는 고점을 이어놓은 추세선, 종가 목선의 위나 아래를 뚫을 경우 돌파가 일어난다. 지지 저항 영역으로서의 어림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어림수에 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제이크는 주식 거래를 시작했을 때 주식을 9.97달러에 샀을까 아니면 10달러에 샀을까? 그는 손실 제한 주문을 34.93달러에 해뒀을까 아니면 35달러에 해뒀을까? 그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어림수에 손실 제한 주문을 해뒀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10달러 때 팔아치우라는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가가 10달러를 찍으면 손실 제한 주문은 시장가 주문이 된다. 시장가 주문은 가로 열고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수 또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주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 주문이 되어 있는 최고가의 매수가에 매도된다. 가로 닫고 손실 제한 주문은 시장 주문이 된다. 이에 따라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손실 제한 주문들이 실행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나 같은 경우는 어림수보다 몇 센트 위나 아래로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림수라는 말은 10, 20, 30처럼 0으로 끝나는 수들뿐만 아니라 15, 25, 35처럼 5로 끝나는 수들도 가리킨다. 주가는 대개 이런 어림수에서 멈춘다. 그림 4.3에서 주가는 2000년 11월과 12월 30 근처에서 상승을 멈췄고 2000년 10월과 2001년 2월에는 20 근처에서 지지선이 형성됐다. 30과 20은 모두 어림수다. 그림 4-4의 주간 차트는 주가 움직임이 어림수에 멈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로 열고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로 닫고 주가가 정확히 어림수에서 멈춘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어림수에 형성되는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보다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정확히 딱 맞는 값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지 영역이 나중에 어떻게 저항 영역이 되는지 그리고 저항 영역이 어떻게 지지 영역이 되는지 잘 관찰하라. 예컨대 그림 4.4에서 2001년 1월과 4월의 지지 영역은 이후 저항 영역으로 바뀌었다. 주가는 2003년 말이 되어서야 이 저항 영역을 결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 어림수와 지지 영역, 저항 영역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내가 한 조사에 따르면 상향 돌파가 발생한 차트 패턴의 22%가 어림수의 50센트 내에서 상승을 멈추고 42%가 어림수의 1달러 내에서 멈췄다. 하향 돌파 때도 비슷하여 주가 하락이 어림수의 50센트 내에서 멈추는 경우가 20%, 어림수의 1달러 내에서 멈추는 경우가 40%였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주가가 원래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반전하여 적어도 20% 정도의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나는 그 외에도 38개의 주식을 조사했다. 모든 천정과 바닥, 수평 밀집 구간을 표시하면서 1999년, 2004년까지 강세장과 약세장을 모두 살펴보며 주가가 얼마나 자주 어림수에서 멈추는지 알아봤다.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바닥의 56%, 천정의 63%, 수평 밀집 구간의 73%가 어림수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가 움직임은
근처에서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추세선과 추세대. 주석, 부분 하락. 주가가 위쪽 추세선과 만난 뒤 하락하지만 아래쪽 추세선에 닿지 않고 가로 열고 혹은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가로 닫고 않고 뚜렷한 형태의 바닥을 형성한 다음 곧바로 위쪽 추세선을 상향 이탈할 때를 말한다. 부분 하락은 실제 이탈 전에 시작되고 어떤 유효한 차트 패턴이 등장한 뒤 가로 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주가가 최소 2차례 추세선과 만나고 유효한 패턴의 확인에 요구되는 다른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킨 뒤 가로 닫고 형성되어야 한다. 확대형과 직사각형에서 부분 하락을 찾아보라. 추세선과 추세대. 그림 4.5를 보면 확대 천정형에서 부분 하락이 일어나 곧 상향 이탈이 뒤따르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월에 형성된 추세대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라. 이 상승 추세대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주가가 확대 천정형에서 가로 열고 이 차트 패턴 가운데의 점선을 위아래로 가로지르며 가로 닫고 천정형에서 잠시 상승을 멈춘 다음 각도가 낮은 추세대를 형성하며 다시 상승을 이어갔다. 주가가 천정을 친 뒤 하향 추세대가 만들어졌다. 주가는 하나의 추세를 따른다. 추세대를 따라 상승하든 혹은 두 개의 추세선으로 이루어진 확대 천정형을 따라가든 추세선은 주가가 어디서 지지 영역이나 저항 영역, 매수 압력이나 매도 압력을 만나는지 보여준다. 지지 저항 영역으로서의 거래량. 제이크가 IBM의 주식을 주당 $50 이하로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선수를 쳐 먼저 매수하면서 주가가 $51로 올랐다고 하자. 그러면 제이크는 아마 비명을 지를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다시 $50로 떨어진다면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원하는 물량을 모두 자기 수중에 넣을 때까지 주가를 든든하게 지지해 줄 것이다. 거래량과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은 이처럼 거래의 심리학을 통해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나는 38개의 종목의 주식에 대해 천정과 바닥을 찾아 천정과 바닥 주변 거래량 그리고 이전 3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비교했다. 내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929개의 차트 패턴 가로 열고 전체의 58% 가로 닫고 차트 패턴은 거래량이 평균보다 많을 때 주가가 천정에 도달한 반면 662개의 차트 패턴 가로 열고 42% 가로 닫고는 평균 이하의 거래량에서 주가가 천정을 쳤다. 바닥의 경우를 보면 960개의 차트 패턴 가로 열고 전체의 70% 가로 닫고니 평균 이상의 거래량에서 바닥을 쳤고 단지 417개의 차트 패턴 가로 열고 30% 가로 닫고 많이 평균 이하의 거래량에서 바닥을 쳤다. 지지 저항 영역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법. 나는 손을 흔들어 제이크가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 4.6 차트를 보도록 불렀다. 주가가 10월에 하락 삼각형을 상향 이탈했다면 주식을 살 건가요? 그는 검지로 보조개를 문질렀다. 그럼 주가가 하향 이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매도를 하거나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살펴보고 주가 움직임의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 그림 4.6에서 왼쪽에 주가가 상승 직각 확대형을 이루며 마치 산 정상의 소나무 숲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주가는 5월 말경 아래쪽 추세선과 만난 뒤 소폭 상승했다가 급락하면서 전형적인 부분 상승 패턴을 형성했다. 부분 상승은 74% 가로 열고 강세장 가로 닫고 에서 79% 가로 열고 약세장 가로 닫고까지 뒤이은 주가의 추세선 하향 이탈을 정확하게 예고한다.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장 처분해야 한다. 이를 향해 상승 직각 확대형의 아래쪽 추세선을 연정하여 그려보면 가로 열고 차트 패턴으로서의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가로 닫고 주가가
주가가 상승 직각 확대형의 수준을 회복했다가 하락하며 이후 하락 삼각형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본 1167개의 하락 삼각형 중 64%에서 하향 이탈이 일어났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 삼각형의 추세선 밖에서 종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당신이 상향 이탈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고 하겠다. 하락 삼각형의 바닥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고 가로 열고 차트 패턴으로서의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참조 가로 닫고 이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보면 주가가 이 지점에서 멈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천정과 바닥,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그리고 거래량, 참조, 가로 닫고. 하지만 F에서 E까지의 폭은 대단한 게 아니므로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지 영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10이나 그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하락이 멈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가는 종종 이탈 수준의 10%에서 20% 지점에서 움직임을 멈춘다. 가로 열고 대부분은 15% 지점이다. 10에서 20%에서 움직임을 멈출 확률은 52%다. 가로 닫고. 지지 또는 저항 영역의 근처, 그러니까 5% 이내의 경우는 종종 아무런 지지 없이 이탈이 일어나곤 한다. A 근처에서 거래량이 치솟은 것을 확인하라. 당신은 주가가 이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르겠다. 특히 이곳에 정고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천정과 바닥 가로 닫고. 어림수 10을 고려해 보면 상향 이탈이 일어난 뒤 주가가 10 근처에서 멈출 것이라는 게 내 예상이다. 가로 열고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그리고 어림수 가로 닫고. 그림 4.6의 ABCD는 조정 하락형의 가격 패턴을 이루고 있다. C에서 D로의 하락은 대개 A에서 B로의 하락을 반영한다. 하락의 기울기 역시 이 그림에서처럼 보통 비슷하다. 조정 구간은 B, C는 지지 영역 또는 저항 영역을 형성하는데 주가는 빈번히 이 영역을 이탈하려 한다. 주가가 D로 하락했다가 조정 구간까지 반등해 안정을 찾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예에서 주가는 조정 구간을 뛰어넘어 E로 올라섰다가 반전했다. 하락 삼각형의 밑변이 B, C 구간의 가격 수준에 이르는 것을 주목하라. BC 구간은 거래량도 많았다. 이 사실은 이 구간의 강력한 지지 영역임을 알려준다. 주가는 C에서 D로 하락하면서 CGHD는 또 하나의 작은 조정 하락형을 형성한다. 주가가 하락 삼각형에서 하향 이탈하면 GH에서 반등할까? 하지만 조정 구간 GH의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주가가 여기서 멈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뒤에 계속하여 하락할 것이다. GH 구간은 곡선을 그리고 있는 2003년 12월 주가의 가격대가 비슷하다. 이는 이곳에 일종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는 두 개의 차트 패턴이 숨어 있다. 첫째는 높고 조밀한 깃발형이다. D에서 E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가가 2달도 안 되어 2배로 뛰면서 이 패턴이 나타났다. 주가는 이어 하락 삼각형을 형성한다. 주가는 F 이후에 적어도 이전 상승폭의 반만큼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가는 9달러 바로 위로 상승할 것이다. 이탈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 19%의 이익이 날 것이다. 둘째 패턴은 주간 차트에서 더 잘 나타난다. 어쨌든 좀 더 긴 기간의 차트가 필요하므로 그림 4.7을 보자. 참고로 여기 표시된 알파벳은 그림 4.6과 같은 지점에서 나타내고 있다. AD는 그림 4.6의 조정 하락형 AD이고 E는 하락 삼각형 앞에서 높고 조밀한 깃발형의 고점이다. 차트에서 맨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고점을 따라 긴 하향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차트 패턴이다. 이 추세선은 2001년의 하락 삼각형에서 연장한 수평 추세선과 차트 끝에서 맞닿는다. 주가는 A 수준에서 고점에 도달했고 그 뒤에는 추세선이 맞닿는 곳에서 역시 상승을 멈췄다.
주가는 이 근처의 이탈 시점 가로 열고 약 7.7불 가로 닫고 에서 11.55로 상승했다. 만약 이탈 가격에서 주식을 사고 천정에서 팔았다면 51%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은 이익이 나기는 하겠지만 나는 당시 이 주식을 사지 않았다. 위쪽의 저항선을 보고 거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주가가 어느 가격에 도달하리라 예상한다고 해서 주가가 꼭 그 가격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차트 이후에 주가는 팔 정도로 하락했다고 했다가 더 떨어졌다. 주석 부분 상승. 주가가 아래쪽 추세선과 만난 뒤 상승하지만 위쪽 추세선에 닿지 않고 가로 열고 혹은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가로 닫고 않고 뚜렷한 형태의 천정을 형성한 다음 곧바로 아래쪽 추세선을 하향 이탈할 때를 말한다. 부분 상승은 실제 이탈 전에 나타나고 또 어떤 유효한 차트 패턴이 나타난 뒤 가로 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주가가 최소 2차례 추세선과 만나고 유효한 패턴의 확인에 요구되는 다른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킨 뒤 가로 닫고 형성되어야 한다. 확대형과 직사각형에서 부분 상승을 찾아보라. 약세장 가로 열고 하락장, 불마켓, 가로 닫고. 나는 S&P 500 지수에서 2000년 3월 24일의 천정과 2002년 10월 10일의 바닥을 약세장의 시작과 끝으로 삼았다. 강세장, 가로 열고 상승장, 비어마켓, 가로 닫고. S&P 500 지수에서 2000년 3월 24일부터 2002년 10월 10일까지의 약세장을 제외한 기간, 조정구간, 코렉티브 페이스, 가로 닫고 조정 상승형 또는 조정 하락형의 일부 구간, 주가가 이전의 움직임에서 일정 부분 후퇴하는 곳. 지지와 저항 종합 정리. 다음은 주가의 움직임이 멈추는 곳을 정리한 것이다. 상세한 사항은 각각의 소개한 부분에서 찾아 읽어보기 바란다. 주가의 경우에서 차트 패턴이 나타나는 곳, 차트 패턴으로서의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을 보라. 피보나치 되돌림이 일어나는 곳, 주가는 이전 움직임의 38%, 50%, 62%의 수준을 되돌림한 다음 반전한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라. 이전의 천정과 바닥,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의 19에서 27%는 이전의 천정과 바닥에서 형성된다. 천정과 바닥을 보라. 수평 밀집 구간, 평평한 천정이나 평평한 바닥, 아니면 주가 움직임이 비슷한 수준에서 몰려있는 것을 보라. 수평 밀집 구간을 보라. 10, 15, 20 같은 어림수. 주가는 20%의 경우 어림수의 50센트 내에서 그리고 40%의 경우는 어림수의 1달러 내에서 움직임을 멈춘다. 지지점, 저항 영역으로서의 어림수를 보라. 추세선, 주가는 추세선을 따른다. 주가가 장기 추세선에 닿았을 때 움직임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추세선과 추세대를 보라. 거래량이 많은 곳, 지지, 저항 영역으로서의 거래량을 보라. 어떤 회사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제이크가 물었다. 보험회사를 끌고 가는 멍청이들에 관해 뭐든 알고 싶어요. 나는 그가 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4장 지지와 저항, 가장 중요한 차트 패턴 65에서 8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